번째, 여러분들이 음식을 얼마나 드시는지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양을 주어져도 에너지를 잘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0kg, 70kg, 80kg의 여성분들은 탄수화물 양을 100g 기준으로 잡되 일주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감량이 일어나면 그대로 가시고, 감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줄이시고, 100g이라는 거는 순수 탄수화물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의 양을 말씀드리는 건데, 쌀밥에는 30g에서 막 33g 정도, 고구마도 30g 정도, 바나나 같은 경우는 20g 정도, 사과는 뭐 10g 이상, 15g 정도, 이렇게 탄수화물 양이 들어가 있는데, 다이어트라는 것은 너무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음식 양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 70kg, 80kg, 90kg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150g의 탄수화물 기준으로 가되 거기서 조금씩 줄여나가던가 늘리시면 됩니다. 단백질 양을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 양을 정하는 방법은 체중 곱하기 1이나 체중 곱하기 2를 많이 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을 무시할 거야, 근육량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어, 일단 빨리 빼고 보면 돼 라고 했을 때는 체중 곱하기 1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중 곱하기 2는 그래도 나는 근육량이 좀 유지돼야 돼, 아니면 좀 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중 곱하기 2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근육량이 적습니다. 이 근육량이 적은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다는 건 다이어트의 속도가 굉장히 줄어드세요. 그래서 체중 곱하기 1보다는 체중 곱하기 2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일단 다이어트의 근육량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 영상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실 때 단백질 양은 이 체중 곱하기 2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건데, 이것은 역시 순수 단백질의 양입니다. 연어, 이런 생선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100g당 기준으로 한 20에서 22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마다. 또 소고기 같은 경우도 뭐 18g에서 한 26g까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의 함유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뭐 한 26g에서 30g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다이어트의 동기가 또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0g당 3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냥 연어 100g에도 대략적으로 30g이 들어가 있어, 소고기 100g에도 30g이 들어가 있어, 대략적으로 그렇게 30g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데 좀 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명분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의 이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신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편의점만 가도 요즘은 계란하고 뭐 이런 햇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어트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오늘 한 끼 정도는 이걸로 때우자,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점점점 다이어트 음식하고는 멀어지고 일반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만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발길이 닿는 모든 것에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보관이 용이한 다이어트 음식, 이 맥반석 계란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보관이 한 15일 정도 가능합니다. 집에 한 2판 정도, 회사에 한 2판 정도, 또 어디 내가 발길이 닿는 곳에, 아니면 가방에도 또 이렇게 미리미리 항상 갖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명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 팁은 염분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염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염분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나트륨의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계속 가두기 때문에 내 체중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렇게 체중의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음식량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염분에 인해서 수분이 차서 체중이 올라간 건데 그게 뭐 때문에 체중이 올라간지 모르고 내가 음식량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음식량을 너무 저하시키고 너무 줄이다 보니까는 그게 오히려 폭식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나는 유리 멘탈이야, 나는 음식의 유혹도 많은데 지금 염분을 넣다 보면 다른 음식도 쉽게 유혹에 빠질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내일 당장 어떤 빠지는 게 보여야지만 나는 다이어트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 동기가 증가할 것 같아,
그러신 분은 차라리 염분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다음날 빠지는 거에 나는 그렇게 개의치 않아. 이렇게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면 빠질 거라는 난 확신이 있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염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염분을 드시게 되면은 어떤 약간의 포만감도 줄 수가 있고 음식에 대한 맛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염분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야채를 드셔야 되는데 저는 야채를 동치미로 좀 많이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이 생야채를 먹는 게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맛있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샐러드를 먹는다기보다는 동치미로서 대신합니다. 근데 동치미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염분하고 약간의 당뿐인데 뭐 국물을 먹는 게 아니고 배추와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치미를 드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염분을 드신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4끼의 타이밍을 드셨을 때 처음에 3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끼니를 구성하되 마지막 4번째 끼니에는 이 지방을 활용해서 이 끼니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될 수가 있지만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으로 섭취를 해줌으로써 탄수화물을 대신한 포만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섭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몬드를 드실 때 냉동실에 넣어서 아몬드를 한번 보관해서 드셔보십시오. 이건 마치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만 포함이 됩니다.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맛의 편차를 많이 못 느끼실 수 있지만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몬드를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게 되면 정말 초콜릿 같은 맛이 납니다. 아몬드를 끊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아몬드를 먹을 때도 역시 코스트코를 이용하는데 염분이 가득한 짭짤한 아몬드를 먹는 편입니다. 일단 이렇게 몇 가지 팁하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성을 해드렸는데 명분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염분을 좀 이용하실 수 있다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념이 굳건하다면은 염분을 이용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난 유리 멘탈이다 그러면 염분을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요. 야채를 드실 때는 동치미, 아몬드는 냉동실에 넣어서 드시면 참 좋고 지방을 이용하는 건 마지막 끼니에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매에 딱 왔어요.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그 양과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을 가지고 평생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했을 때 김치 야채잖아요. 뭐 안 될 게 있어. 염분뿐인데 탄수화물량 정해놓고 거기다 단백질 같이 드시면 그거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폭식을 안 하게 되려면 내 몸의 양을 정해야겠죠.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현이었고요. 저는 견갑